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 한국이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국내 마스크 판매도 이제야 1인당 주에 3개씩 구매할 수 있도록 늘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정부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요청하면 한국이 일본에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번 사태로 대응 지원을 요청하면 문재인 정부가 검사용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보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와 행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이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일본에 돈을 받고 팔거나 심지어는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는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진단키트는 일본에서 사용되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한국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밝혔기 때문에 일본이 김칫국을 마셨다 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처절해 보입니다. 일본인들의 김칫국 마시기 스킬은 한술 더 뜹니다. 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일본의 깨어있는 지식인이죠. 30만 셀러를 기록한 바 있는 문학가 모리타 류지가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를 별개로 하여 한국에 고맙게 받아야 한다 라며,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발언하자, 일본의 한 네티즌은 당신처럼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한국의 제안을 고맙다며 덥석 물겠지만 한국과는 절대로 엮이면 안 된다. 한국의 지원은 당연히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동상을 철거하는 조건을 내민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줄 수도 있다 라며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을에 있는 일본의 현재 관계를 완벽하게 헷갈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전세계 언론들이 일본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라 경고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세계 121개 국가들은 한국산 진단키트가 세계 최고임을 빠르게 인정하고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속출해 환불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한 진단키트 대규모 생산 국가인데,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시젠, 바이오세움, 솔젠트, 코젠 바이오텍, 그리고 수젠텍이 있습니다. 시젠과 바이오세움의 경우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진단키트 규모가 20만 개에 달하고 다른 모든 한국 기업들을 합산하면 100만 개에 육박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정확도가 30%까지 떨어지는 중국산과는 달리 한국산 키트의 정확도는 대부분 90%가 넘고 최대 98%도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벽에 가깝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계인 대규모 검사 절차가 일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지 못하자 일본은 결국 중국산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결정을 했죠. 주일본 중국 대사관은 일본의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중국이 일본에 보냈다 라고 전했는데요. 10번을 검사하면 7번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중국산 진단키트와 일본 의사회조차도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한 일본산 진단키트. 일본이 이 문제가 심각한 일본산과 중국산으로만 확진자를 찾으려 하니 음성인 환자를 양성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하고 양성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오진을 내리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가나가와 현에 있는 아스시립병원은 확진자 2명에게 양성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음성이라 잘못 전달했고,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일본인 여성은 병원에서 양성을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확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치현 위생연구소에서는 무려 24명의 비감염자가 확진자로 잘못 분류되는 오진이 나왔고, 이 중 일부는 실제 확진자들과 같은 병실에 격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일본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먼저 착용해야 할 방호복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바이러스 침입이 어려운 특수부직포 생산을 한국과 중국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가 심각한 부직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보니 일본의 수입이 완전히 끊겨 의료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섬유기업과 연구기관이 손을 잡고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부직포를 대체할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끝나 미국 뉴욕주에 있는 방호복 제작 회사에 수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직포를 대체하는 레벨 3 수준의 직물원단 457km를 1차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후 실제 미국으로 수출하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스크와 진단키트에 이어 방호복까지 한국산이 전 세계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번 사태를 기적처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일본은 아베 내각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한국에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어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칸 스포츠는 기타무라 요시히로 나가노 보건의료대학 특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내년에도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은 0% 라고 전했고,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 의사회 회장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올림픽은 열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백신마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세계 1위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기관 마켓워치가 공개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21개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시면 대부분 임상시험 전 단계에 머물고 있죠. 오직 극소수만이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빌 게이츠 재단과 국제기구인 전염병 대비혁신연합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빵빵하게 지원받으며 한국과 손을 잡은 이노비오. 공교롭게 또 재미 한국인 과학자인 조셉 김 씨가 이노비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산 진단키트의 높은 불량률로 이미 큰 대가를 한 차례 치르고 있는데 방호복에 이어 백신마저 중국산을 택할지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본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수출 규제 비판 들어 한일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 주목. 일본 언론은 2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하자 향후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면서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격하게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해 앞으로 WTO에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다가 양자 간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제소 절차를 일본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아 최근 되살렸다. 교도통신은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WTO에서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입후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는 유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시작된 후 일본 조치는 WTO 등의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유 본부장이 WTO의 무역 질서와 국제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WTO 사무총장 입후보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 인사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는 세 번째라고 전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문제 삼아 최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유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NHK는 다만 유 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포스트가 아니다라면서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개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유 본부장이 그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온 점을 들어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지난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씻을 수 없는 반인륜 범죄를 감행했으며 종전 70년이 넘도록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날 안보리에서 주권 존중과 평등, 내정 불간섭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자주권 침해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니케이는 특히 유 본부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왔다며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개혁은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비동맹운동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지리적 배분으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2017년까지 모두 11차례 비상임이사국을 맡아오면서 다각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해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 핵심 쟁점은 결국 한일 과거사 문제다.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주한미 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미국의 안보와 조약상 의무인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한일 지소 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양측이 여러 이견을 극복하고 지소 미아 종료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 미아가 만료되기 전까지 아직 며칠이 남아있으니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소 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지 않는 한 지소 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취지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지소 미아 종료의 영향과 관련 한국을 방어하는 일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더 큰 위협에 놓이게 한다는 국무부 성명을 상기했다. 이어 한국이 지소 미아를 종료하면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성명을 바탕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해리스 대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선의를 갖고 성실하게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공은 한국 측에 있으며 한국 협상팀이 의미 있는 제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한국이 원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SMA 협상 원칙과 관련 SMA는 그 나라를 방어하는 미국의 실제 비용에 가깝게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한국 밖에서 진행되는 작전 비용에 대해 한국의 분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 규모 등 다른 동맹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모두가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해리스 대사는 SMA 협상과 지소 미아 협상에 대해 둘 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지속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한미 군당국이 최근 연합 공중 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를 향한 문을 열어두는 데 있어서 낙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시하는 훈련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공중훈련은 100여 기의 항공기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 국방장관의 연합훈련 연기 성명에는 북한 또한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